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고 경제 규모도 매우 크다. 중국은 국제 무역을 비롯해 기술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나 행동들이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 전체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켜왔고, 이 중 일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중국이 욕을 먹는다고 표현되는 상황의 대부분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과 외교 방식, 내부 통치 방식이 국제 규범이나 인권 기준 또는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남중국해에서의 강경한 영토 주장과 군사적 행동이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역사적 바다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해역을 자신의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필리핀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며 자원도 많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구축하며 주변국 어선을 쫓아낸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힘을 이용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이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점은 국제사회의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인권 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에서는 테러와 극단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치안 정책과 재교육센터 운영이 시행되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과 언어 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콩에서는 보안법 도입 이후 정치적 자유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은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외국 기업과 국가에 압박을 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기업이 디자인과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복제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중국은 특정 국가가 중국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보일 경우 관광객 제한이나 수입 규제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했을 때 호주산 농산물과 광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이 힘을 앞세운 외교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언론 통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대표적 이유이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여러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과 게시물 활동이 강하게 검열된다.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의 관리 대상이며 비판적인 내용은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낳아왔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사회 안정과 안전 유지라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환경 문제도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국가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과 탄소를 배출해왔다. 과거 중국 대도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은 국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최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 오염 배출량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바다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많다는 보고가 있어 주변국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논란이 된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늘려왔다.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고 의심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초기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초기 대응을 옹호하거나 중국의 주장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기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기술 표준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중국의 1대1로 사업도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항만과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고 전략적 시설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는 점이다. 스리랑카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 사건은 전 세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중국이 경제 협력 대신 채무 부담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보는 시각을 낳았다. 코로나19 초기 대응도 국제적 비판의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정보 공개가 늦어졌다는 주장과 초기 경고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존재했다. 초기에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린 의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정보 통제와 내부 보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의 초기 대응 방식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면 기존 강대국들은 경쟁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군사력이 확장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기존 강대국은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중국의 모든 정책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들고 작은 행동도 크게 비판받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중국은 자신들의 성장을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체제와 외교 방식이 기존의 가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의 영토 정책과 인권 문제와 경제적 압박 전략과 인터넷 검열과 환경 문제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과 1대1로 사업과 코로나19 초기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 불신과 비판이 만들어졌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판의 대상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국제 규범과 인권 기준을 더 존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돌할 때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